1월 2일 금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제가 이번 승진 대상에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눈여겨보고 있던 한 직원 역시 명단에 없다는 것도 확인했죠. 묘하게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저의 승진 여부보다 그 친구가 제외된 것에 더 큰 쾌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저의 라이벌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중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이 자작하거나 거의 없는 라볶이를 좋아해요. 당근과 오뎅으로 육수를 만들어서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라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든 직장이든 항상 우열이 나뉘게 됩니다.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죠. 그렇다고 그런 숫자로 나뉘어진 등수가 꼭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평가라는 잣대에 매달리면서 살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2026년 올해 승진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 승진 통보에 대한 저의 감정과 저처럼 승진에서 누락된 엘리트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승진자를 발표합니다. 이메일로 전 직원에게 공지되는 이 승진자 면단은 말 그대로 모두가 눈여겨보는 새해 첫 이메일이죠. 겉으로는 다들 승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영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연봉 인상이 훨씬 중요하다고 너스레들을 떨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 회사처럼 장기 근속자가 많은 조직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은근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영업 성과와 신제품 입점 등 개개인의 고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거나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직원이 먼저 승진하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보면 승진의 여부가 저희 회사 생활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나이 때문에 호칭이 애매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직함이 있으면 조금 편해지는 정도의 의미일 뿐입니다. Seriously? 1월 2일 금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제가 이번 승진 대상에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눈여겨보고 있던 한 직원 역시 명단에 없다는 것도 확인했죠. 묘하게 안심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저의 승진 여부보다 그 친구가 제외된 것에 더 큰 쾌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저의 라이벌일까요? Wow. Who are you?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저보다 20살 정도 어린 그는 회사 내에서 이미 엘리트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그는 제가 입사했던 그해 연봉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과감히 회사를 떠났고 경쟁사에서 1년 넘게 그가 맡았던 지역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회사에서 재입사 제의를 받아 다시 돌아왔죠. 영업 실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능력자인 거죠. 그 친구가 회사를 떠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의 담당 지역을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급격히 떨어진 매출을 떠안고 버텨야 했던 1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규모가 큰 VIP 고객이 추가 매장을 오픈하는 계기로 매출은 반등했고요. 저는 회사 내 실적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수급 패턴도 안정돼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Seriously? 하지만 그가 다시 입사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는 전년도 실적 하락을 이유로 1년 4개월 만에 저를 변방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를 다시 그 지역에 투입했어요. 해고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Oh my God, bro. Oh, hell no, man. What the 그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매출을 회복시키면서 회사 내 1위를 차지했어요. 뛰어난 사람인 것은 인정하지만 억울하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죠. 아마도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여러 면에서 나이 어린 친구에게 날카롭게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계기는 그가 다시 입사한 후 1년쯤 후에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눈부신 성과로 부상한 뒤 저는 당연히 그가 바로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듬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죠. 그리고 농담으로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친구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저는 그날 바로 HR과 각 팀장들이 연결된 항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이메일의 전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그의 좌절과 분노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메일을 보고 저 역시 기분이 굉장히 상했지만 망설임 없이 정중하게 사과 답장을 보냈고 그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시점으로 그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사과는 했지만 저 역시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대화를 하거나 친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 지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 친구 덕에 회사 생활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퇴출되었다는 피해 의식임을 잘 알고 있고 어른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는 도덕적 상식도 있지만 외곽 지역에서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좋은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네요. 이사 공고 직전에 저는 이번에 저만 배제되고 그가 승진하는 상황을 수없이 상상하면서 제 자존심의 상처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나보다 한참 어린 그가 승진해서 누락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의 승진이 저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퇴근 시간, 그는 인사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노를 삼킨 채 집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이 어쩌면 뒤틀려버린 감정을 소유한 꼰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마음가짐과 행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그럽지 못함에 대해 제 자신을 책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밥그릇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에게 러브콜을 하게끔 만든 제 자신이 부끄럽고 굳이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감정 소모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싶습니다.